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12월 28일.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난주 영상이 너무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클릭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알고리즘의 은총입니다. 역시 AI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동안 AI 계속 많이 이야기했고, 그죠? 결국 핵심은 반도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상승세에 힘입어서 시류에 편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가 반도체 기판주 소개하고 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시장이 좋았던 건데요. 네,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마가편처럼 올라타야 돼? 아니면 적당히 먹고 내려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 그냥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10월 대비해서 보면 인쇄 회로 기판, 처음에는 반도체 기판 쪽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반도체 기판 패키징 업체들은 대부분 6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업체들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기판 대표적인 회사가 뭐 심텍이죠. 심텍하고 대덕전자, 해성-DS. 사실은 뭐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메인이죠. 네. 이 두 개가 빅2잖아요. 예, 빅2인데 이 회사들은 카메라 모듈도 하고 MLCC도 하고 퓨어하지 않습니다. 그죠? 퓨어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요 전문 업체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텍하고 대덕전자, 해성-DS 쪽 주로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상황하고 이 회사들 3개 종목 업데이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 전반으로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PCB 전반으로. 그래서 다음 회차 영상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한 6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는 10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나마 해성-DS가 제일 저조한데요. 해성-DS가 한 20% 정도 올랐는데, 해성-DS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리드 프레임 관련 수혜 때문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다른 반도체 기판 업체들은 못 오르다가 한 방에 이제 반영이 된 거고, 해성-DS는 계속 반영이 되다가 요게 또 20% 된 거니까 크게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기 분석은 안 할 텐데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그죠? 1조 규모, 그죠? 1조 규모 투자 공시를 했고요. 요게 아마 인텔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조 1000억 정도가 또 추가 투자가 대기가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AMD 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공장에다가 라인을 깔 것 같고요. RF PCB 라인이 있는데 요거 정리하고 아마 깔 것 같아요. 요 AMD 같은 경우는 부산 공장이 유력한 것 같고요. 요거는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거의 유력하고 선수금으로 한 8천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천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요것도 투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 M2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맥북용이죠. M2용 기판, 플립칩 BGA. 자, 요것도 다 전부 플립칩 BGA 쪽입니다. 예. 플립칩 BGA가 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 보고 오셔야 돼요. 자, 플립칩 BGA는 CPU, GPU 같은 칩들을 패키징하는 기판이고, 지금 M 시리즈, M1부터 M2 같은 것도 플립칩 BGA를 씁니다. 최근에 이게 가장 공급 부족 사태가 난 거고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처음에는 요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향 쪽으로 쇼티지가 났었는데, 지금도 계속 쇼티지인데요. 여기 이제 또 메모리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MLB 통신용 기판까지 쇼티지 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PCB 산업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만 따져도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5%였다 그러면 지금 10에서 15%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10%였다 그러면 20%까지 막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조정 전망치들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거친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약에 뭐 100% 올랐다 그러면 저는 30%, 40%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당장에 지금 트리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대덕전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반도체 기판 업체죠. 반도체 기판이 주력이고요. 원래는 메모리 쪽이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플립칩 BGA 쪽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자, 작년에 900억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21년 3월에 700억 투자 공시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21년 지금 12월에 1,100억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토탈 보면 2,700억, 자, 2년 동안 지금 2,700억을 투자했고요. 내년 22년도에는 한 1,300억 정도 추가 투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플립칩 BGA 쪽 시장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버나 PC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전장 쪽, 통신 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화된 시장 쪽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 업체들하고 조금 시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RFPCB 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기판들이고요. 그리고 MLB, 요거는 통신용 다층 기판입니다. 통신 장비 쪽. 자, 이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매출 비중으로 보면요, 한 올해 기준으로 여기가 한 66%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바일 쪽이 뭐 한 19% 정도, 그리고 MLB 쪽이 한 15% 정도 되겠네요. 네, 15% 정도. 이 정도로 비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 기판 내에서 이제 플립칩 BGA 쪽 매출 비중은 계속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까지 만약에 한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요, 연간 매출이, 신규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천억 투자해서 매년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감가상각을 한 3년 안에 다 뽑아내야겠죠, 이익을. 네, 한 3, 4년 안에 뽑아내야 됩니다. 자, 요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까지는 업황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덕전자 900억 투자한 게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일단 21년에 플립칩 BGA 매출은 한 13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1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내년에는 21년에는 한 130억, 22년에는 1,370억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3년 정도에는 한 3,200억 정도 매출이 신규로 애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는요, 울트라 씬 CSP, 칩 스케일 패키지 같은 이런 쪽, 멀티칩 패키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향으로 쪽으로 뭔가 무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용 이런 쪽으로도 좀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에는 매출이 9,3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8억. 초라했습니다. 그죠? 21년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한 9,860억에 영업이익이 한 490억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 전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됐죠. 상향 조정이 돼서 지금 매출은 오히려 비슷한 9,80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670억까지 상향 조정됐어요. 상향 조정됐고요. 이게 또 추가 더 상향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30억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요.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뭐 멀티플이 지금 싸지는 않습니다. 내년 실적 대비해서 싸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메모리 패키지 시장의 강자 심텍입니다. 심텍이고요. 이 회사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메모리 기판이죠. 메모리 기판. 지금 DDR5 쪽 수혜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쪽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요, 플립칩 CSP 쪽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인 패키지, 이쪽이 성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요. 플립칩 CSP 쪽은 CMOS 이미지 센서 쪽, 이런 쪽으로 쓰고 저가용 AP, 중국산 저가용 AP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쪽이 지금 21년에는 한 126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1680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최근에 성장세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그리고 내년에 VR, AR 나오죠. 이런 쪽으로 나오면 이제 자꾸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칩을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이 두 회사가 특이한 게 PCB 관련 수주들이 많습니다. PCB, 특히 플립칩 BGA 쪽으로 관련 수주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립칩 CSP랑 시스템 인 패키지가 질적 성장을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플립칩 CSP 같은 경우는 보급형 5G AP, 그리고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SSD 이쪽 컨트롤러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버용 버퍼 IC 쪽도 이쪽도 수요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들 다 감안하시면 심텍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텍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에 매출이 1조 201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97억 정도 했고요. 자, 21년에는 당초 전망은 매출 뭐 1조 한 2,400억 정도 전망했고, 영업이익이 지금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상향 조정된 거고요. 22년에는 매출 1조 5,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28일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을 보고 하면 아직까지 상승룸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해성 DS입니다. 자, 이 회사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하고 반도체 기판을 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기판이 약간 레거시화된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플립칩 BGA나 플립칩 CSP나 이런 것들 주로 칩에다가 하이엔드 칩에 많이 적용하잖아요. 지금 해성 DS가 하는 거는 파인 피치 BGA 이런 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다이를 마이크로 범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솔더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EMC 이런 게 이제 플립칩 BGA, 플립칩 CSP라 그러면 파인 피치 BGA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와이어 본딩을 하고요. 그리고 기판, 하판에는 이제 그냥 솔더볼로 하는 이런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출 비중은 7대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대3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동안 계속 올랐던 게 반도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차량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쪽이 계속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계속 단가가 올라갔어요. 단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올 초부터 계속 주가 흐름이 좋았고
다른 반도체 기판 업체들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모멘텀이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또 성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기판의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보수적인 회사. 보수적인 회사인데요. 최근에 500억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500억 신규 투자를 발표했고요. 요거는 22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사실은 리드 프레임하고 이제 반도체 기판이 이제 주요 사업인데,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 가격이 원자재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자, 구리 가격이 21년 3Q부터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 그러니까 원가는 약간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가는 계속 올라가요. 판가가 왜 올라가냐면, 이런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마진을 늘려갈 수 있는 폭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인 가동 상태는 풀 가동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 가동이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판가가 오르고 원가가 내리고 반도체 기판이 좋아지고,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성 DS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해성 DS 실적 20년에는 4,590억, 영업이익이 한 440억, 21년 당초 전망은 6,200억에 680억. 자, 여기 차량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으면서 좀 이렇게 상향됐는데요. 지금은 추가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6,400억 정도예요. 영업이익이 한 820억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년에는 지금 7,4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지금 시총이 지금 8,360억 정도 됩니다. 오늘 날짜 현재 기준입니다. 자, 내년 실적 보면 아직까지 좀 먹을 수 있는 룸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안나 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영상은 IT 정리하려면 꼭 봐야 하는 영상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봐서는 안 되지만요. 요새 기판 회사들 매우 좋은데, 얼마 전 SKC가 AMD와 투자한 글라스 기판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다음에 기회되면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인트 모바일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글라스 기판. 자, 글라스라는 건 유리죠. 유리 기판이고요. 기존의 패키지 소재로 쓰는 거는 PCB잖아요. PCB는 뭐 에폭시에다가 동도금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잖아요. 인터포저를 쓰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네, 웨이퍼고요.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는 거는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되면서 2.5D, 3D가 되고 있는데, 특히 2.5D가 되면서 iCube라든지 삼성, H큐브 같은 거, 잘 모르시면 앞에 영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포저를 쓰는데, 글라스 기판을 쓰면 실리콘 인터포저를 안 쓸 수가 있어요. 안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박단소화에 유리하고요. 경박단소에 유리하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요게 이론적으로 그런 건데요. 그런데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요게 PCB 같은 경우에 뭐 20,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선폭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글라스 기판은 7에서 8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 대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구현할 수 있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나노미터 수준의 선폭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인터포저는 하이엔드 쪽에서 IO가 굉장히 많은 이쪽에서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요 사이 세그먼트에서 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루 실리콘 비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 같은 뭐 이런 장비들 같은 것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글라스 기판으로 구멍 뚫으려면 스루 글라스 비아,
같은 이런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생태계가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KC가 이거를 진짜 대량 생산할 것 같으면 8천만 달러 가지고 안 되죠. 8천만 달러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도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좀 섣부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죠? 저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반도체 기판 그리고 PCB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